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한국 시장이 내년 2024년에 3천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미국 시장 S&P 지수를 기준으로 내년에 2024년에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판단이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가 과연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과연 이게 버블인지 평가를 좀 한번 해보고, 여기 이제 그 표지에 보면 플러스 1%, 플러스 11%, 플러스 12% 이게 숫자가 이제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제가 이제 요것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가의 이제 메이저 증권사들 그 예측치를 먼저 살펴보면 10군데면 9군데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금년에 2024년은 상당히 명암이 나눠졌어요. 좋게 보는데 안 좋게 보는데 나눠졌고, 가장 베어리시한 대표적인 데가 2022년 작년에 잘 맞췄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상당히 월가에서 뭐 존경받는 전략가인데 뭐 이렇게 잘 틀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우리 공통적인 그 분모를 뽑아보면 내년에 미국 주가는 한 5에서 10%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2% 정도 받으면 총 수익률이 주주 관점에서 한 7에서 한 12% 된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고, 왜 이렇게 투자가들이, 전략가들이 1년 전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섰냐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금리 인상이 꺾였다. 이제는 언제 얼마만큼 빨리 금리 인하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기업이익에 대한 조금 확신이 들어서 내년에 이익이 회복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해 미국 주가가 한 20% 올랐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그래서 금년에 20% 상승한 것도 어느 정도 내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이죠. 우리가 목표 주가를 구할 때는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했을 거에다가 목표 그러니까 타겟 퍼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곱하는 건데, 여기 보면 미국 메이저 회사들의 내년 연말 주가 레인지가 한 5천 넘게 보는 데들이 있어요. 뭐 도이치뱅크 같은 데도 있는데, 메이저 회사 중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이제 근무했던 데죠. 메릴 린치의 전신이 메릴 린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천,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4,700. 이게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증권사 중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조금 보수적이어서 4,500. 지금 주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이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골드만삭스에 한번 예를 들으면 내년에 기업이익이 미국이 한 5%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20배의 펄을 곱해줬다. 반면에 이제 JP 모건은 아주 보수적으로 2%의 이익 증가율을 가정을 하고 18배의 펄을 곱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저는 상당히 미국 주가를 내년에 좋게 보는 게, 미국을 주도하는 빅테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5개 종목이죠. 애플,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에다가 엔비디아, 테슬라.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자료를 쓰는 야르드니 이분은 넷플릭스 항상 포함시켜요. 그래서 8개의 빅테크 회사의 수익성, 마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8개 회사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아마존을 놓고 보면 여기 녹색 선인데 마진이 무려 29%를 찍었고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마존을 포함해도 22%이기 때문에 S&P 500의 그 평균 마진이 13%입니다. 대한민국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5, 6%, 좋을 때 한 10%쯤 되는데, 미국이 상당히 13%로 좋아도 그것의 2배가 넘는 수익성을 이 빅테크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한 예가 그런 거예요. 최근에 일간지에서 유튜브 이런 데가
그 월 구독료를 계속 올린다 뭐 이런 컴플레인을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프라이싱 파워 가격을 올릴 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애플도 가격을 계속 올리고 아이폰 구글도 유튜브 가격을 올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주가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제는 이제 그 우리 경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동안 상당히 그 미국의 존경을 받는 그 로렌스 서머스 이번에 오픈 AI의 사회이사도 진입을 했죠. 이분이 상당히 존경을 받고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드디어 이분도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소프트 랜딩이 베이스 케이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 전망을 보면 내년에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한 2%쯤 된다고 보고 실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그동안 잘 맞춰왔어요. 여기가 15%로 봅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그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향후 12개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 15%는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프트 랜딩은 이제 거의 그 굳어진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미국에 우리가 성장률을 얘기할 때 실질 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것인데 여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 기업의 실적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명목 성장률이 한 4, 5% 됐는데 코로나 때 일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그 이후에는 10% 명목 성장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을 올려서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6, 7%를 보이는데 이제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엔 특히 고객들이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 인상이 어려운데 하여간 그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소비 지출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의 효과, 왜냐하면 부동산도 미국이 다시 회복이 됐고 주가도 회복이 돼서 소비자들이 그 지출을 급격하게 줄이진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이제 표지에서 드렸던 게 플러스 1, 플러스 11, 플러스 12가 금년, 내년, 후년, 2023년, 2024, 2025년에 미국의 이익 증가율의 예측치입니다. 작년에도 7% 증가했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제 한국은 올해 거의 상반기에 한 50% 감익을 했다가 내년에 한 5, 60%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한 20% 증가한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는데 시장은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예측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내년 후년에 한 10% 정도의 이익 성장을 보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명목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데 제 생각에는 그 구조조정, 비용 절감,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메타 같은 데가 2만 1,000명을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도 지금 타이트하게 계속 경영을 하고 스포티파이가 이번에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데 인원의 한 5분의 1을 해고를 한다. 그래서 하여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데뿐만 아니라 링크드인, 노키아, 브로드컴 다 최근에 잘 되는 회사들도 구조조정을 일상화하고 있어서 매출 증가율보다는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은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넘어가 보면 8개 빅테크의 시총은 2021년에 버블 시절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향 돌파를 했어요. 12조 달러. 그래서 이게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절대 주가 수준보다는 우리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결국 이익 대비 얼마만큼 주가 수준이 되느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총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2년 전에 2021년 그 버블 상황으로 지금 퍼 기준으로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퍼가 28배 빅테크가. 왜냐하면 그 이익이 그만큼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빅테크 쪽이 회복을 보여서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 수익성 대비 지금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은 높지 않고 시장이 19배인데 여기가 28배면
50% 프리미엄은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내년에도 아마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좀 부담이 되는 데가 있어요. 애플 같은 데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 많이 올라서 퍼가 이제 30배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플 퍼의 장기 퍼의 밴드에서 보시다시피 30배의 퍼가 부딪히면 주가가 좀 저항을 받는, 뭐 주가가 큰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저항을 받아서 쉬어가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알파벳 같은 데는 퍼가 여전히 20배, 기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해서 주가 올랐어도 밸류에이션이 낮고, 엔비디아도 퍼가 20배 중반.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외에 저는 어디가 괜찮냐고 하면 금융주가 좀 매력적이라는 것 말씀을 몇 달 전부터 드렸고, 금융주가 많이 최근에 회복을 했죠. 경제가 하드랜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하에. 근데 우리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경기 관련 소비재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고, 반면에 오른쪽에 필수 소비재 주가는 한 20% 이상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초콜릿 회사 허쉬 같은 데 30% 이상 고점에서 빠졌는데, 퍼가 너무 높았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배 정도 수준의 대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제 생각에는 밸류에이션이 다시 좀 레벨업이 되고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는 컨슈머 스테이플 업종 ETF도 좋고, 허쉬 같은 데 주가 많이 빠졌고, 펩시 같은 데도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